최근에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최대 3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허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리모델링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히림 만나보겠습니다. 건설 업계에서는 과연 이번 수직 증축 허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히림의 장길훈 부사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림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장길훈 부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직 증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텐데 먼저 히림에 대해서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히림 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는 영어 약자로 CM이라 하죠. 그리고 감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건축 서비스 회사입니다. 히림은 1970년 설립된 이래 지난 43년간 우수한 디자인과 설계 기술력으로 한국 건축 문화를 선도해왔고 지난 2000년도에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약 1000명 정도에 넘는 그 전문가를 보유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유럽의 권위 있는 그 건축 종합 잡지 빌딩 디자인의 건축 설계 부분 세계 2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초점을 또 리모델링 쪽에 맞춰서 볼 텐데 리모델링에 있어서 그렇다면 히림의 특별한 경쟁력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14층 이상 아파트는 3층까지, 14층 이하는 2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대수 증가 범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그 규제 완화 조치로 향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리모델링 설계 경쟁력을 보유한 히림도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설계는 기존 골조를 보존한 상태에서 증축에 따른 안전보강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 사업보다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그 국내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업도 사실상 국내에 몇 되지 않습니다. 히림은 현재 그 워커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요. 서울 압구정동 현대사원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허용된 3층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수요는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시고 언제쯤 구체적인 또 수요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규모 측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2012년 말 기준으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에 한 400만 호,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 재건축과 대상이 겹치는 것을 제외하면 약 100만 호에서 150만 호까지 그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설계비를 적용할 구에 리모델링 시장만 설계 시장만 약 6천억에서 9천억 정도 신규 발주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그 구체적 수요. 설계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주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나 건축 자재 업체보다 빠르게 수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 6개월의 그 공포 기간을 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한 2, 3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내년 한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법령 시행 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 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의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최근 내놓은 3층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지만 또 히림도 코스닥에 상장이 됐으니까 과연 어떤 기업인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해외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그 해외는 히림은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국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단독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히림은 현재 그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아부다비,
방글라데시, 이라크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전체 수주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따내는 성과를 거뒀고요. 히림은 그 베트남과 아제르바이잔의 지역에서 주요 랜드마크 건물 설계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베트남 최고층 건물인 경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그리고 산유국인 그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공사 사옥, 그 다음에 CNN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아제르바이잔 캠핀스키 크레센트 호텔 등이 있습니다. 그 올해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대형 올림픽 경기장 설계와 건설 사업 관리 프로젝트 모두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 국내 기업이 그 특수 분야에서 해당하는 대형 경기장 설계와 그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해외에서 모두 수주한 것은 한국 해외 건설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또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업계 최초로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또 선정이 됐는데, 네. 앞으로 히림의 방향성 또 포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그 월드클래스를 말씀을 드리면, 네.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프로젝트는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성장 의지와 잠재력, 혁신성 있는 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히림은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 업계 최초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히림이 해외 시장 경쟁력과 기술력,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함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을 말씀드리면요. 히림은 약 10년 뒤에 2022년 아시아 1위, 세계 5위의 글로벌 건축 종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병원, 스포츠 경기장 전문 분야의 그 강점을 가진 회사로서 직원 6,000명, 매출 1조 원의 글로벌 건축 종합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더욱더 그 안정적인 해외 인지도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해외 신시장 개척과 경기장, 공항, 병원 이런 특수 설계 시장을 공략을 통해서 2022년엔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세계로 뻗어나가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히림의 모습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리모델링 이슈에 대해서 또 히림의 장기룸 부사장과 함께 자세하게 다뤄봤는데, 증권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히림에 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이번에는 애널리스트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정홍식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번에 이야기된 리모델링 증축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리모델링 법안이 국내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들보다는 그 실질적으로 건자재 업체들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관련 아이템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1차적인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홈데포와 같은 건자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KCC나 LG하우시스 같이 건자재 업체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샘같이 병상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개선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히림의 경우도 그 리모델링 시 설계가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차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히림의 실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히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히림의 1분기 매출 성장률 전년 대비 한 6% 정도 상승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때 좀 더 실적 개선폭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히림 같은 경우는 그 고정비성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출액이 증가하면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 개선폭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적은 어느 정도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은 그다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가의 흐름 차원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히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2,800억
3천억 신규 수주를 기록했고 또 올해도 한 3천억 정도 수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은 좀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조적으로 설계 시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히림 같은 경우는 해외 쪽으로 시장을 잘 뚫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내 쪽 건설 경기에 연동되기보다는 히림 자체만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 확대가 그 동사의 실적 개선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 내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수주가 매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정홍식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